올해 찬란한 부활에 성공한 선수가 있습니다. 코디 벨린저죠. 그는 2017년 메이저리그 첫 시즌부터 신인왕을 차지했고 MVP와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승승장구했으나 그 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결국 논텐더로 방출되면서 다저스를 떠나야 했죠. 그런 벨린저에게 컵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컵스는 벨린저와 1년 230억의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도박과 다름없었죠. 2할대 초반에 머무른 타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긁어볼 만한 복권이었죠. 벨린저는 화려하게 부활했고 영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벨린저의 아버지는 메이저리거로 활약을 하였고 이름은 콜 벨린저로 양키스에서 우승 반지를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방관으로 10년간 일했는데 이후 모든 일을 관두고 아들 코디 벨린저를 도왔습니다. 자, 그럼 벨린저의 타격을 보겠습니다. 벨린저는 오픈 스탠스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라이드를 하면서 더 오픈하고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대개는 오픈 스탠스였다가 스퀘어가 되든지 크로스가 되면서 타격을 하는데 벨린저는 다르죠. 벨린저의 어린 시절 타격 영상인데요. 당시에는 체구도 작았는데 스트라이드가 오픈이 되는 건 이때부터 이랬네요. 어릴 때부터 벨린저는 스탠스를 오픈하면서 몸쪽 공을 강하게 잡아당겨치는 타격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격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벨린저의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타격을 하는 타자죠. 여기에 더해 스트라이드를 오픈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는 공에 헛스윙하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벨린저를 파악한 투수들은 하나같이 몸쪽 공으로 교란시키고 바깥쪽 유인구로 승부했는데 여기에 벨린저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인왕과 MVP 수상자 벨린저는 온 리그를 통틀어 최악의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저스마저 인내심이 다해 벨린저는 팀을 떠나기에 이른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야구는 쉬운 경기가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정상을 지키기에 정말 힘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벨린저는 허리를 극단적으로 뒤트는 타격을 하는데요. 이런 타격은 허리와 등에 부상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부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벨린저는 부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키케 에르난데스와 홈런 세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었죠.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무릎 부상, 다리 골절, 햄스트링, 늑골 부상을 달고 다녔습니다. 벨린저의 타격은 스윙 스피드와 순발력, 몸의 유연성을 통해 타구에 힘을 싣는 타자예요. 그런 타자가 부상을 당하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될 것 같겠지만 다리 부상 때문에 하체에 힘을 싣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게 되죠. 늑골 부상으로 등과 허리 유연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처럼 안 되니 나중에는 멘탈마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벨린저가 컵스로 옮긴 것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컵스에서 옛 은사와 제외한 것이죠. 타격 코치 자니 워싱턴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다저스 팜에서 유망주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때 지도한 선수가 벨린저입니다. 벨린저도 컵스에 와서 가장 반가운 인물로 워싱턴을 꼽았죠. 타격 코치 더스틴 켈리도 다저스 출신으로 벨린저 부활 뒤에 두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벨린저는 다저스에서 어떻게 타격 연습을 했는지 볼까요? 벨린저는 자신의 몸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중심 이동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벨린저는 컵스에서 코치들과 이 연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좋았을 대로 돌아가는 거죠. 벨린저가 나쁠 때는 손으로 컨트롤하려 합니다. 힘은 빠지고 꼬았던 힘은 풀리고 손만 내밀어서 타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벨린저는 손이 아닌 왼쪽 팔꿈치로 타격하는 스타일로 바꿉니다. 왼팔 상완 삼두근이 왼쪽 갈비뼈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죠. 이렇게 되면 스윙 궤적이 좋아집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오래 머물게 되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에도 배트 중심에 맞는 타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벨린저는 대부분의 타구가 우측으로 가는 극단적인 좌타 프리터죠. 스트라이드가 오픈되면서 하체가 일찍 열리게 되면 상체가 딸려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콘택트와 힘에서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세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저히 각각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폼을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타자로 무키 베츠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죠.
벨린저의 반등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몸의 중심을 왼쪽 발에 두면서 기본으로 돌아간 것, 손이 아닌 팔꿈치로 타격하는 자세로 돌린 것, 상하체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도록 타격폼을 구성한 것이죠. 벨린저의 이른 성공은 이른 실패 속에 묻히고 말았지만 벨린저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어도 다가오는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벨린저의 최종 성적을 아직 알 수 없지만 그의 미래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